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6.3 지방선거 합동연설회와 토론회 진행을 맡은 신순정입니다.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인 권리당원들의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후보에 대한 선택의 폭과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합동연설회와 경선 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는 경남도당 공식 유튜브 계정 단디민주를 통해서 실시간 송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6.3 지방선거 합동연설 및 토론회, 오늘 그 첫 순서인데요. 김해희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두 후보, 송유인, 정영두 두 후보님 모셨습니다. 그들의 준비와 각오 그리고 실행력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후보님들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연설 시간은 7분. 연설 순서는 추첨에 따라서 기호 1번 송유인 후보, 기호 2번 정영두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시작할 때 타임벨이 울리고 6분 30초에 또 한 번의 타임벨이 울립니다. 타임벨이 울리면 발언 마무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송유인 후보님부터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송유인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56만 김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의 기립에서 시민과 함께 울고 웃어온 사람, 전 김해시의회 의장, 김해시장 예비후보 송유인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장생활 10년, 시의원 12년, 도합 22년의 공적인 길에 몸담아 왔습니다. 저희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부당함과 불평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민은 안 되고 의원은 된다. 저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행정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제도권에 뛰어들었습니다. 행정은 오직 시민을 향해야 합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그 누구보다도 충실했습니다. 이제 지방의원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진 단체장으로서 시민의 불편이 사라지는 시대, 시민이 주인인 시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선 5기, 6기, 7기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김해는 역동적이었습니다. 예산 2조 원 시대의 기틀을 닦았고 국가기관 및 도기관 유치, 가야사 복원과 강소연구특구 지정, 전국체전 유치까지 대통령,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이 그야말로 원팀이 되어 김해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선 8기 김해는 어떻습니까? 현 시장은 국회의원과 불통하며 김해 성장의 시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NHN 데이터센터 부지, 백병원 부지를 둘러싼 특혜 의혹은 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마을교사, 봉화지원 예산은 축소되었습니다. 공공이 지켜야 할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되찾아와야 합니다. 정상화해야 합니다. 김해는 더 이상 중앙에서 내려온 낙하산 인맥이 아니라 지역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지역에서 성장해온 지역의 정치인의 행정을 맡아 성공하는 모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조건정부 기조를 이어받아 저 송유인이 시민이 주인인 김해를 당당히 만들겠습니다. 저 송유인이 꿈꾸는 김해는 요람에서 우덤까지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시입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고 우리 동네 열린 육아방을 통해 독박 육아가 없는 돌봄 공동체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교육당국과 긴밀히 협업하여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민생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지원센터를 구축해 소상공인들의 웃음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을 통해 농가 소득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이 없는 사회, 중년의 삶이 풍요롭고 안락한 노후가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시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는 김해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김해의 미래 먹거리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은 우리에게 천재 1호의 기회입니다. 가덕 신공항, 부산, 진해 신양, 동남권 내륙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 물류 거점으로서 가칭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김해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시정의 핵심 과제로 선정해 착착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경 행정통합을 적극 지지하며 중앙예산과 공기업 이전 배치 그리고 대기업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내부의 불균형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의 불편함과 신도시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도로망과 주차 문제 그리고 반복되는 학교 배치와 통학로 문제 등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해 재정 누수를 막고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는 뒷북 행정 이제 끝내겠습니다. 재난 취약 지역에 사물 인터넷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AI 실시간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24시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설계와 지능형 CCTV를 촘촘히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밤길을 걸을 때 걱정 없는 도시,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김해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 송유인은 뿌리까지 김해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 이재명 당대표 시절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치 철학을 함께했습니다. 삼선 시용과 의장직을 수행하며 검증된 실력을 갖췄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권한을 오롯이 시민 여러분들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당원동지들과 함께 대통령 선거 3번, 총선 3번, 지방선거 3번, 박근혜,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며 한결같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억강부약, 대동세상, 김해에서 앞으로 제대로 국민주권정보와 더불어 시민주권 시대를 송윤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김경수 도지사 후보님, 집권여당의 민홍철, 김종호 국회의원님과의 완벽한 호흡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어 반드시 김해를 경남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불통에는 빨간불을 켜고 소통과 실행에는 파란불을 켜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구호가 아니라 실행 결과로 증명해내겠습니다. 당선 즉시 김해시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제안이 즉각 정책이 되는 민주주의 플랫폼을 가동하겠습니다. 참여가 형식이 아닌 권한이 되는 시대, 60만 메가시티 김해의 내일, 저 송유인이 당당히 바람 위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유인 후보님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정영두 후보님의 연설 순서입니다. 연설 시간은 역시 7분입니다. 정영두 후보님 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행정관 정영두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릴까 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행정관, 경제수석실 혁신 담당관, 제도개선 선임 행정관으로 3년 가까이 청와대에서 일했습니다. 우수 공무원 표창을 받고 미국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퇴임 이후에는 민주당 김해갑 지역위원장도 맡았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습니다. 노 대통령님이 서거하신 뒤에는 상주가 되어 봉하마을 분향소를 지켰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장에서 현장 노동자로도 일했습니다. 용접도 하고 쇠도 깎고 무려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지면서 김해의 안동공단과 한림의 가산공단에서 주야 막교대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해의 대표적인 수출기업 휴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세계 70여 개 나라에 수출도 했습니다. 경남은행 이사회 의장,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을 총괄하는 BNK의 경제연구원장으로 우리 지역의 기업과 경제를 연구했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는 내란 종식 투쟁에 앞장서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1급 포상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저의 경험과 역량을 김해에 쏟아붓고자 김해시장 선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2년이 우리 김해의 골든타임입니다. 김해의 수건 사업을 풀어낼 능력 있는 시장을 뽑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1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만났습니다. 매년 500억 이상을 우러내는 김해 경전철에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드렸습니다. 동부가 물류 플랫폼,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친환경 김해 트램, 비염산 터널 조기 개통도 건의드렸습니다. 최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님과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국회의원님도 만나서 같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15년간 해마다 500억을 물어내야 하는 적자 경전철, 제가 밥을 굶고 단식을 해서라도 반드시 풀어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김해시장은 관리형 시장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힘 있는 시장입니다. 경제를 아는 시장, 경제 전문가 시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윤홍철 국회의원님 대표 발의로 동부가 물류 플랫폼 조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동부가 물류 플랫폼을 얼마나 풍부하게 만들 것인가, 또 물류뿐 아니라 각종 첨단 기업을 유치해서 김해의 백년 먹거리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김해 시민의 몫이요 김해 시장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 편의 위주로 교통을 재구조화하겠습니다. 연 1천억 가까운 예산이 대중교통에 투입되지만 시민들의 효능감은 높지 않습니다. 연결성 없이 신도시가 건설되다 보니 김해는 여러 개의 섬처럼 나누어졌습니다. 김해와 김해를 잇겠습니다. 진영, 장유, 김해시청, 양산, 울산을 잇는 동남권 순환광역철도는 우리 김해가 행정통합의 중심도시가 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경남, 부산, 울산 행정통합청사가 김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경제가 살아야 민생이 안정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늘려서 민생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청년이 김해를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80이 넘은 어르신들이 폐지를 쫓고 생활고에 시달려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부터 먼저 챙기겠습니다. 일자리를 중심에 놓고 청년 문제, 여성 문제, 어르신 문제를 풀어내겠습니다. 어떤 좋은 공약도 어떤 좋은 복지도 돈이 없고 세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기업이 잘 돼야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시장 직속 기업 지원단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부가 물류 플랫폼과 발맞추어 첨단 산업단지와 물류 가공산업, 각종 R&D 센터와 인공지능 전환과 관련된 연구소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김해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정명두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23년을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민홍철, 김정호 국회의원과 함께, 그리고 우리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함께 저 정명두가 김해의 100년 먹거리, 100년 대계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님의 힘찬 출마의 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후보 합동 연설회와 경선 토론회 방송 시청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경선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두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시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각 2분입니다. 발언 시작할 때 타임벨이 울리고 1분 50초가 지나면 또 한 번 타임벨이 울리겠습니다. 타임벨이 울리면 답변 마무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1분, 그리고 상대 후보의 질문을 듣고 보충 답변의 기회 드리겠는데요. 질문은 1분, 보충 답변 2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송유인, 기호 2번 정영두 후보 순으로 진행합니다. 송유인 후보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시 현안과 해결책은 56만 대도시다 보니까 다양한 행정 수요도 있고 문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현안이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첫 번째 행정의 어떤 불통,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소 추상적이겠지만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방금 우리 정영두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전철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태용 시장님께서 국토부 장관을 만났는데 실은 장관의 권한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법률로서 다뤄지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먼저 국회를 만나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선행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지금 기획예산처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국회와 기획예산처 그리고 국토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 경전철 문제를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만 장관만 만나고 온 사실에 대해서 이 실물 행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것은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국회의원님과도 아마 민선 8기 현 시장님이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것은 우리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출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총 예산의 2조 원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8천억 정도의 경비선 경비가 지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본 사업성 재구조화를 통해서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사업을 못하고 민원 해결을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예산 재구조화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두 후보님께서 김해시의 가장 큰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 계획에 대해서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김해의 최대 현안이 김해의 성장 엔진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도 미래 성장 엔진,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지 못하면 다른 지방 도시처럼 쇠퇴의 길을 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년이 우리 김해의 미래 성장 엔진을 만들기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우리 김해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 계획 단계에서 이 플랫폼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김해 시민의 몫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 다음 김해 시장의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류 플랫폼이 단순한 물류 단지가 아니라 제조와 연구개발, 첨단 산업이 연계되는 고부가가치 국제 물류 진흥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는요, 제조업으로 성장해온 도시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혁신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김해의 10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첨단 기업을 반드시 유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또 내수가 살아야 성장 동력이 살아납니다. 자영업이 살아야 민생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제일 목표로 삼고 위로는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아래로는 골목 상권과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서
김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두 후보께서 김해시 현안과 해결 방안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후보 상호 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유인 네, 후보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송영도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가칭입니다. 유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우리 국토부에서 국가 물류 기본 계획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예,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후보님 말씀처럼 그 우리 동북아 물류 플랫폼 부산과 김해 지역에 걸치는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아까 시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앞으로 시장이 되면 4년 정도의 임기가 주어지는데요. 앞으로 계획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떠나서 한 4년 뒤에 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아마 본격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 착공되기 전에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는 김해 시장의 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의 중후장대형 제조업 생태계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태계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동안에 물류청에 대한 신설 요구가 많았는데 물류청이 신설되면 우리 동북아 물류 플랫폼 내에 신설된 물류청이 오도록 해서 우리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원래 출발이 철도, 공항 그리고 신학, 항만을 통한 물류 스마트 단지를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최고위원 회의를 했지만은 그 안에 고부가 가치 제조 시설을 좀 넣었으면 그렇죠. 하는 게 예, 예.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예. 이번에는 정영두 후보님께서 송유인 후보님에 대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송유인 후보님 방금 아까 그 불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는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우리 현 시장이 이 우리 민홍철, 김종호 두 분 의원님과 불통이다 하는 것은 언론으로 많이 나왔는데 아까 혹시 이 말씀하시던 중에 제가 그 김윤덕 국토부 장관님도 만나고 저는 또 그 뒤에 국회에서 이런 국토와 교통을 총괄하는 그 맹승규 의원님도 만나고 왔는데 혹시 저하고 우리 그 현 시장하고 그 혼동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거는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방금 그 지출 구조의 혁신에 대한 말씀 저도 굉장히 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살림을 잘 살아야 되고 또 살림살이를 잘 이렇게 이 시장이 관리해야 되는데 아까 여러 가지 시정에서 낭비가 되는 이런 어떤 지출 구조 혁신에 대해서 우리 그 송 후보님이 좀 더 보충할 수 있으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후보님. 사실 저희가 약 2조 원의 일반 회계 기준으로 예산 중에 9천억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고 8천억이 고정경비로 상이 됩니다. 나머지 3천억을 가지고 국도비 이 보조 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가용 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기체를 800억을 발행하고 통합재정관리기금에서 1,050억을 빌려와서 사실 실물 부채가 3,150억으로 늘었습니다. 사실 이 부담은 오롯이 시민들에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고정비 지출에 대한 재점검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 구조화를 통해서 분명히 예산은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네, 김해시 현안과 해결을 위한 실행 계획에 대해서 두 후보님 열띤 토론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책과 공약과 관련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후보별 대표 공약 3가지와 실행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은 공약과 관련한 상대 후보의 질문과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별 공약 발표 2분, 상대 후보 질문 1분,
질문에 대한 답변 2분, 상대 후보 재질문 1분, 재질문에 대한 답변 1분, 도합 한 후보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송유인 후보부터 공약 소개와 실행 계획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유인입니다. 먼저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김해를 위해서 약속한 공약들이 5개가 있습니다. 국가 스마트 플랫폼 유치,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조기 착공, 친환경 트램 도입으로 교통을 혁신하고 비염사 터널과 연계한 김해 밀양 고속도로 건설과 창업후보 김해지청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으셨습니다. 이 5개의 공약이 임기 내에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3가지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해 먹거리 확보입니다. 지난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은 우리에게 천재지루의 기회입니다. 가덕 신공항, 부산 진해 신항, 동남권 내륙 철도로 있는 트라이포트 물류 거점을 통해 가칭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우리 시의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본 계획 수립에서부터 실천 과제까지 우리 경상남도, 부산시 그리고 국회와 협조를 해서 착착 잘 진행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 경제의 선순환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김해를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들이 첫 번째가 일자리 그리고 취업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더 이상 일자리 문제나 취업 문제로 인해서 김해를 떠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12,000개 기업들에 대한 제도적이고 또 넉넉한 지원을 통해서 튼튼한 기업으로 만들어내고 그 기업 속에서 일하는 우리 청년들이 좀 더 환경과 복지 그리고 김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타도시로 이사를 안 해도 김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주권 시대 널리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후보님 질문해 주십시오. 복지, 교육, 문화, 관광 등 여러 공약이 있습니다만 다음 3가지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 번 말씀드리고 방금 우리 송 후보님도 말씀하셨는데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조기에 그 특구 지정을 기매로 하고 착공을 서둘러야 되겠다. 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우리 김해의 100년 먹거리도 만들자. 이 부분은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해 사랑 상품권을 지역 경제 플랫폼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제가 김해 시장이 되면 김해 사랑 상품권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발행하고 할인율도 높이겠습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용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가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편의 위주로 교통을 재구조화하겠습니다. 경전철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환승 주차장을 확충하고 요금과 노선 연계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혁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연계, 버스 운영 지원, 환승 정책, 스마트 교통, 주차 모빌리티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의 주차난은 심각합니다. 김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민 공모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후보님의 주요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공약 발표에 대한 상대 후보 질문 1분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2분, 상대 후보에 대한 재질문 1분, 재질문에 대한 답변 1분으로 해서 질문은 총 2회로 제한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송인 후보님께 먼저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참 저도 고민인 게
우리나라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출산율 정책을 아무리 써도 출산이 늘어나지 않고 사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아무리 노력해도 지역 균형 발전이 잘 안 되는데 오늘 그 청년 일자리 예. 사실 누구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만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이 서울로 떠나고 또 청년이 서울로 떠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방금 송유인 후보님께서 네.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 하니까 저도 귀가 번쩍 뜨이고 정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은 정책이 있으면 같이 나누자는 의미에서 오늘 시민들께 송유인 후보님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가 매년 5년마다 청년 일자리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법정 청년이 있고 우리 시가 또 조례로 규정하는 청년의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 청년 숫자가 약 한 17여만 명 정도로 되는데 이 청년들이 김해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와 그리고 취업 준비가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두 번째가 뭐 가족, 기타 뭐 이렇게 해서 학 교육 문제 등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정 후보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어떤 기업의 12,000여 개의 기업이 있지만은 대부분 500인 기업의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10인 이하의 기업의 수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제도적으로 물론 우리 정부에서 뭐 청년 씨앗 통장인가 이렇게 해서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사업주가 부담해서 이렇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시스템도 있지만 아마 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좀 더 편한 일자리, 또 근무 환경이 좋은 일자리, 또 복지가 제공되는 일자리가 분명 지역에도 있다고 하면 굳이 지역을 마다하고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갈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000여 개의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좀 더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 지원을 통해서 그런 걸 하나하나 개선하면 우리 청년들이 좀 더 가지 않고 지역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유인 후보께서 정영두 후보님에 대한 질문 네.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윤도 후보님께서 세 가지 대표 공약을 말씀하셨는데요.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어쨌든 김해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함께 유치의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해사랑 상품권을 2배 이상 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올해 우리시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와 그리고 가맹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작년에 1,000억대 정도 되었다가 올해 아마 750억 정도가 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추가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이 많아지니까요. 네. 그리고 가맹점은 지금 아마 2만 2, 3천 개 정도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작년에 1,000억 했고 올해 1,400억. 아니 그렇게 이제 네. 늘려가겠죠. 예. 네. 올해 정부에서 1,300억 될 네,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목표는 1,400억인데 약 한 절반 정도 정부 보조금은 내려왔는데 저희 김해시가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네. 상대 후보에 대한 재질문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질문 1분, 답변 1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예, 먼저. 네, 제가 아까 공약에 대해서 교통 재구조화를 말씀하셨는데 전에 기자회견 하실 때 보니까 교통공단을 한번 하겠다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공단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기업을 하나 더 만드시겠다는 계획이신데 그 교통공단이 가지고 어떤 설립 목적이나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 교통공단을 지금 광역 단위에서 가지고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나 지방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의 교통 문제는 김해 자체가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발전해 왔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섬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로마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가 김해시청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김해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의 어떤 전체적인 이 종합 운정 문제, 또 경전철과의 환승 문제, 이 스마트 교통, 또 앞으로 우리가 주차 문제나 모빌리티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와닿고 있고, 특히 우리는 지금 경남, 부산, 울산 행정통합, 이 속에서 동남권 순환광역철도가 김해시청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김해가 경남, 부산, 울산 행정통합의 중심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통과 연관된 문제가 김해의 성장에도 크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김해 시민들의 편의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김해 연구원 방식으로 처음에 연구 기능을 넣으면서 여러 가지 이 교통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그리고 다른 어떤 산하 기관을 조금 기능을 축소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면 큰 무리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영두 후보님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송 후보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특별하게 질문 드릴 게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134명이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계속 시청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는 1분, 답변자는 2분, 재질문 1분, 최종 답변 1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선생님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서로 간에 이 송 후보님과 화기애애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송 후보님의 정책 중에 친환경 트램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김해 시민분들, 특히 동김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친환경 트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노선으로 이렇게 운행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신 것 네. 같아서 오늘 이 기회에 우리 송 후보님이 김해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우리 친환경 트램이 어떤 노선으로 어떻게 이렇게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에타 문제로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에타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도 한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친환경 트램은 동북권이 아니고 저 장류권, 그러다 보니까 장류권과 우리 원도심은 경전철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장류나 이렇게 진영 쪽으로 이렇게 도심이 떨어진 곳이 아까 우리 정영도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섬과 섬을 연결하는 어떤 대중교통이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정옥 국회의원님께서 지난 총선에서 트램, 저비용의 트램을 이렇게 공약을 내시면서 사업 준비를 하셨습니다. 총 사업비가 6,800억 원 정도 투입이 되고 연간 운영비가 280억 정도로 소요되는 걸로 아마 에타 그 사업 기본 계획 수립할 때 나왔는데, 노선 전체는 그 부원동을 해서 장류 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순환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1노선과 2노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우리 김정호 의원님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그 노선과 사업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은 사실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우리가 저비용의 교통 이용 수단이기는 하지만, 아까 우리 경전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 재정의 투입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재정 투입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고 또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지금 김해 경전철에 5만여 명 정도 탑승객이 있습니다만 트램을 통해서 교통 수요를 좀 더 우리가 많이 늘린다 그러면 빚이나 이런 면에서 충분히 도입도 가능하다. 그래서 건설비를 낮추고 수요를 높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예. 네, 그렇다면 네, 송유인 후보님께서 정영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뭐 경전철 문제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 홍태용 현 시장이 2026년 시정의 주요 핵심 1호 과제로 경전철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많이 늦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움직이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 정명두 후보님께서 우리 경전철 어떤 적자가 지금 재정 적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또 어떻게 이걸 우리가 국고 지원도 더 받아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안 되면 뭐 우리 김해 시청을 팔아서라도 예, 예. 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경전철의 현행 문제와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늘 머리에 두고 있는 것이 한비아 작가의 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고 청와대에 있을 때 김해 경전철 문제가 김해의 주요 현안이었습니다. 그때도 참 묘하게 우리 민주당 계열에서는 지하철을 땡겨오자 이런 쪽이었고 국민의힘 계열에서 경전철을 주장을 했는데 한번 행정이 실패하면 다시 되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가 그 당시에 배웠습니다. 이미 이 말뚝을 밟는 식으로 예산이 몇 차례 집행되고 나니까 아마 그 과정을 보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해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국가가 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전철 자체가 국가 시범 사업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부산과 김해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김해라고 하는 이 50만 도시에서 매년 500억 가까이 물어내야 되고 보통 우리 교도소를 가도 큰 죄를 지어도 한 30년 징역에 15년을 열심히 수행하고 나면 가스방도 되는데 우리 김해가 15년간 돈을 물어내고 앞으로도 15년간을 더 물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한 작은 도시에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고 또 그렇게 국가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제가 시청이라도 팔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경남, 부산, 울산 행정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김해 경전철 문제를 풀어내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그 정확한 부채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시도를 했죠. 그 방법도 바꾸고 했는데 예, 지금 아마 앞으로 한 500억 가량을 계속 매년 우리가 물어내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안타깝게도 경전철 이 구역이 김해의 이 중심지에서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방동, 어방동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물론 부원동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삼계도 인구가 정체되고 있고 내외동도 더 이상 안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김해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예산에 대한 부담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또 김해 시민들의 인구 다수가 장류나 이런 쪽에 경전철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저는 뭐 몇백억, 몇십억의 문제가 아니고 특단의 조치로 풀 수밖에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후보님과의 토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예정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후보님 마무리 발언 3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송유인 후보, 기호 2번 정영두 후보 순으로 발언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56만 김해 시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면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은 오직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여야 합니다. 저는 이제 보여주기식 행정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치적 쌓기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악착같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이 단 한 푼도 아깝지 않은 김해, 시민이 낸 세금의 혜택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김해를 제가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불통의 행정을 소통의 행정으로, 수직적인 권위를 수평적인 협치로, 공허한 말의 행정을 확실한 결과의 행정으로 완전히 뒤바꾸겠습니다. 오직 시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실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가 아니라 운동화끈 조여매고 민생의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진짜 행정 전문가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손을 맞잡고 김해의 내일을 준비하는 든든한 여러분들의 미래 시장이 되겠습니다. 꿈꿔봅니다. 김해에서 태어난 아이가 김해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우리 청년들이 김해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며 김해에서 당당히 성공을 일궈내는 도시, 그 가슴 벅찬 토대를 저 송유인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송유인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시민이 주인 되는 김해 시정, 시민 주권 시대, 시민의 시장,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열어갈 김해의 내일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서내려가는 김해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영두 후보님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예, 오늘 토론 우리 송유인 후보님과 함께 김해의 미래를 설계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민주당 경남도당, 그리고 함께 해주신 김해 시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영두, 송유인, 아름다운 경선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손잡고 김해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총선까지 앞으로 2년이 우리 김해의 골든 타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힘있는 집권여당 중진 국회의원, 민홍철, 김정호 의원과 함께,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함께 저 정영두가 김해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고 김해의 백년 먹거리, 백년 대계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지금 김해에 필요한 시장은 관리형 시장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중앙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힘있는 시장입니다. 경제를 아는 시장, 경제 전문가 김해시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청와대 경제정책행정관으로 3년 근무하면서 국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중앙정부, 경제예산부서, 그리고 국회에 미약하지만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게 된 것도 모두 노무현 대통령님 덕분입니다.
노무현의 고향이자 저 정영두의 고향, 우리 모두 함께 가꾸어 가야 할 고향인 김해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겠습니다. 노무현의 행정관이 김해의 행정을 책임지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잘 사는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더 큰 김해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까지 오늘 우리는 송유인, 정영두라는 두 사람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아름다운 경선과 경선 이후 원팀이 되어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당부드려봅니다. 김해의 변화를 넘어서 경남과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두 후보에게 큰 응원 부탁드리면서요. 김해시장 후보 합동 연설회 및 경선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둘, 셋.